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2018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억울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다른 사람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입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두고 3월 12일 후보자로 공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들이닥쳐서 시장실 5군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방송사들도 따라와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울산경찰은 그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신청을 하고 검찰이 기각을 했습니다마는 검찰이 수사 보완 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도 증거가 없다, 근거가 불분명하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경찰 황운하 경찰청장은 수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3개월 전만 해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대당 민주당 송철호 후보에 비해서 1.5배 많았던 김기현 시장은 결국 선거에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토록 검찰이 근거가 없다, 무리한 수사다라고 지적을 해도 황운하 경찰청장은 왜 밀어붙였을까요? 그는 3개월 전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첩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모두 나중에 최근에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서 당사자들에게 다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이 자세하게 불기소 결정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980년대 부산, 울산, 경남에 인권 변호사 3인방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송철호, 문재인. 송철호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노선배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송철호 변호사를 송철호 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매우 친밀합니다. 2014년 울산의 보궐선거 때 제가 옆에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대로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울산에 내려가서 송철호 후보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국 민정수석도 2012년 울산 총선 때 송철호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해 6.13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당선을 원했던 사람, 애절하게 당선을 원했던 두 사람,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서울경찰청에서 울산의 황운하 경찰청에게 내려갔던 첩보. 자, 이것은 청와대의 이 권력 커넥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겠습니까?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후보, 자,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과 송철호 후보, 아무런 커넥션이 없었을까요? 제가 오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전화 인터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네, 김기현입니다. 울산 경찰의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함과 분노가 컸을 텐데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사실 어떻게 표현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어울리는 표현이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외창 전 대통령 후보의 병력 비리가 있다고 하면서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렇게 전 국민을 현혹하고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는 시대의 의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추기다가 나중에 그게 결정적 이유가 되어서 낙선하고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김대엽이라는 분은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서 징역을 살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미 선거는 다 끝나버렸고 권력은 다 속인 사람, 거짓말해서 국민을 현혹한 사람이 쥐고 그리고 흔들었으니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고 이게 공평한 사회인가. 그에 대해서 어느 공직자가 책임을 져느냐. 그런 측면에서 또 제2의 김대엽 사건, 그때 한번 재미 봤다고
또 재미 본 것 같다. 근데 이 재미 본 것을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네, 지난해 3월 12일 후보로 확정되는 날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쳤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예, 예.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때 심경이 어땠습니까? 저는 그날 사실 밖에 다른 공식 일정에서 바깥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비서실에 경찰관들이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일 마치고 돌아와서 파악을 해보니 그 경찰관이 와서 압수수색한다고 들이닥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송사 카메라가 와서 그걸 중계 방송하듯이 그 카메라를 들이댔다고 하거든요. 그 예. 무렵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 뉴스를 타면서 그 영장의 집행 현장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을 전국 뉴스로 보도해 되고 현장에서 스포츠 중계하듯이 실황 중계했는데 나중에 지금 이제서 밝혀진 게 그게 무혐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온 동네 다 떠버려 가지고 김기현과 그 측근들이 뭐 비리 온사인 것처럼 뭐 그렇게 다 해놔놓고 알고 보니까 무혐의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사법당국에서 사정당국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인가요? 그래놓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도로 큰 소리 칩니다. 세상에 저는 참 적반하장 표현보다 더 좀 강한 표현이 없을까.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 도로 뻔뻔하게 자신이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 이게 나라냐. 자, 자유한국당에서 네. 특검을 해야 된다고 발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황운하 전 울산청장 지금 대전청장으로 갔는데 황운하 전 청장이 본인 특검 환영한다. 진실을 한번 다 파헤쳐보자라고 나섰는데 이 특검을 하게 되면 어떤 점들이 규명되어야 합니까? 특검을 마침 그 황운하 전 청장이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만약 이 특검을 본인마저도 받겠다고 하는데 회피한다면 민주당이나 그 여권 측에서 뭔가 캥기는 것이 있어 숨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됩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문을 거의 100페이지에 이르는 매우 장문의 그 결정문을 냈는데 그 결정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해봐야 무죄가 뻔하게 예견된다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뻔히 무죄가 예견되는 사건이다. 검찰 결정문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옳지 못한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검찰 결정문 공문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은 그 방금 말씀드린 이 압수수색을 해서 온 동네에 그냥 김기현과 그 측근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했던 이 사건은 결국 수사기관 그중에 특히 황운하 청장이 지휘했던 그 일부 정치 경찰의 선거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걸 저희 우리 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이 그 직권을 극도로 남용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당 공작수사 대책특위에서도 고발 1년 전에 해놓았는데 그 수사의 진척이 1년이 되도록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집권 등의 눈치를 보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검찰에서도 그런 눈치를 보거나 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으면 좋겠고요. 또 마침 또 비서실장이 직접적 피의자이고 당사자에 있는 사람이어서 아마 이 황운하에 대한 추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밝혀주시길 기대하지만 하도 요즘 이게 수사기관들이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예. 황운하 청장이 주장을 하기를 네. 지난해 3월 압수수색 3개월 전에 지지난해 12월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그 사건에 관한 첩보가 내려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서울의 경찰청에서 첩보가 내려올 정도라는 것은
자, 이런 의심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압수수색 전만 해도 당시 우리 김기현 시장님이 여론조사에서 상대당 민주당의 송철호 변호사를 1.5배 앞섰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지지율이 역전이 돼서 이 김 시장님이 낙선을 했는데 자, 이 송철호 변호사는 과거 1980년대에 부산, 울산, 경남의 인권 변호사 3인방 노무현, 송철호, 문재인 송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 선배라고 부르고 문 대통령이 송철호 변호사를 송철호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도 2012년 총선 때 송철호 변호사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당선을 바랬던 후보가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변호사인데 울산. 자, 이런 권력이 모종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특검법에 의해서 아주 중립성이 확보된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현 민정수석이 그 송철호 후보의 과거, 송철호 이 시장이 그동안에 선거를 8번, 이번에 9번째 선거를 나오신 거거든요. 예. 여러 차례 선거를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때는 조국 수석이 송철호 후보의 후원회 회장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예. 심지어 선거 유세 현장에 와서 토크쇼를 했던 그런 기록도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매우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현 대통령도 송철호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요. 예. 예. 그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무슨 그 첩보가 하달렸다는 것은 뭐 말하기 좋아서 첩보지 그게 첩보가 아니고 지시다. 뭔가를 네. 만들으라고는 지시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다 무혐의라고 밝혀진 사안을 그걸 예. 첩보라고 해가지고 이걸 네가 수사를 해라라고 한 것은 하여간 뭐든지 간에 사건을 만들어서 뭐 선거판을 뒤집어라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예. 공작 수사의 징후가 매우 농후하고 이건 최고 권력층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규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시장님, 전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